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0회 오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하며 핵심 포인트를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인 부모와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필요할 때 돌봄을 주고받는 가족 형태를 묻고 있네요. 정답은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근처에 거주하며 정기적인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죠. 다음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퇴직이나 역할 상실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는데요. 그래서 유대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건강한 노후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면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와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5번 장기요양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 징수하지만 회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성희롱이나 학대 피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옹호자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식사 돕기나 체위 변경처럼 신체 기능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바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는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과도한 부양 부담이 큰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전문기관은 어디일까요? 신고 접수부터 학대 판정, 사례 관리까지 수행하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성희롱 유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상황을 보시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이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입니다. 학대나 방임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윤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직업윤리를 잘 준수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늘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보호자가 개인 빨래와 같은 업무 외적인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리한 요구는 규정을 들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야간 근무 시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통로나 복도 조명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인플루엔자 설명입니다. 독감은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질환이므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입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면 항문 괄약근 조절 능력이 떨어져 변실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노인성 질병은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흥분이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두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입니다. 혈압은 고정되지 않고 측정 시간, 자세, 긴장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전립선비대증 관리법입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부하 운동, 즉 매일 걷기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피부에 발적이나 가려움증이 있다면 욕창이나 피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니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 유지를 위해 식사 시간과 낮밤 구분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노화로 인해 시각계는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눈 보호 능력이 약해집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소변을 통해 염증 유발 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 당뇨병의 대표 증상인 다음 단요, 다식 중에 갈증으로 인한 수분 섭취량 증가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균형 및 조절 능력 감소로 인한 낙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노인은 여러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약제 복용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65세 이상 권장 예방접종입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치매 대상자가 치약이나 세제를 삼키는 이식증 행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내용과 정확한 시간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을 얻으려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하면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번갈아 나타나는 체인스톡스 호흡이 관찰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에서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은 자발적 섭취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살해 예방 식사 자세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야 식도가 넓어져 안전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가루약 투약 돕기입니다. 스스로 삼키기 어려운 경우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 구강 안쪽으로 조금씩 넣어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물약 따르기입니다. 실수로 처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은 오염 방지를 위해 절대 병에 다시 넣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귀약 점적 전에는 깨끗한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청결과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침상 배설 시 변기 밖으로 배설물이 흐르지 않도록 항문을 변기 중앙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2번 화장실 배설 시 낙상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배를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편마비 대상자 이동 변기 사용 시 건강한 쪽에 변기를 붙여 이동을 돕습니다. 3045도 비스듬히 놓는 것이 좋죠.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실금을 했다고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면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고 의존성이 커집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5번 유치도뇨관 대상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 소변줄이 꼬이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6번 칫솔질은 치태 제거와 잇몸 보호를 위해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빗질하듯 닦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침상 머리 감기기 시 공복이나 식후 직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회음부 청결을 거부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닦도록 유도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두발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거품을 내고 닦아내며 오염이 심하면 반복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통목욕 시 대상자가 욕조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등을 벽에 밀착시키고 앉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도로턱을 오르거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진동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일으켜 앉히기 순서입니다. 건강한 쪽에 서서 마비 팔을 가슴에 올리고 무릎을 세워 마비 쪽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 후 지지하여 앉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보행벨트는 반드시 허리에 착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 뒤편에서 바짝 서서 지지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고정 후 안전벨트를 풀고 다리를 내린 다음 발 지지 후 몸을 돌려 앉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척추 고정판 고정 순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6번. 대여 품목은 전동 침대나 휠체어처럼 내구성이 높고 고가인 경우입니다. 정답은 4번 침대입니다. 57번. 유치돈 요관 중 요로 감염 시 신우신염으로 번지면 옆구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태풍 대비 시 배수구 오물을 치워 침수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화장실 이동 시 자세를 바꿀 때는 기립성 어지러움 방지를 위해 천천히 움직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60번. 변비 완화를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 미역,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1번. 다림질 기호에 물결 모양이 있으면 얇은 천을 덧대어 규정 온도에서 다림질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장거리 외출 시 쉽게 피로해지므로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침대는 야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벽에 밀착 설치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반복 질문을 할 때는 달력을 보며 오늘 날짜와 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5번. 식사 직후 또 밥을 요구하면 반박하지 말고 준비 중이라며 안심시켜드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배회하면 배고픔이나 배설욕구 등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야간 불면 시 실내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8번. 환각이 있을 때는 설득하지 말고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함께 먹자는 제안이 좋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TV 소리에 욕을 할 때는 자리를 이동해 화분에 물 주기 등 다른 소일거리를 제한하며 주의를 돌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0번.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멈추게 하고 규칙을 알려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개구리 소리나 빗소리 같은 감각 자극은 과거 회상을 이끌어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2번. 대상자의 기분을 공감할 때는 73번. 업무 외 시간에 잦은 전화로 힘들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구체적인 이유와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4번. 실물이나 그림판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난청 대상자에게는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눈빛, 표정, 몸짓을 사용하여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6번. 위험한 요리를 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산책이나 마시를 제한하며 주의를 안전하게 환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기도 폐쇄 시에는 뒤에서 아나 명치와 배꼽 사이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8번. 화상 응급처치 시 손이 붓기 전에 즉시 장신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79번. 자동심장 충격기 작동 순서입니다.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순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80번.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시 체중을 이용해 수직으로 충분히 압박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